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에서는요, 우리 지갑이랑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 전체의 재무 건전성하고도 아주 밀접할 주제죠. 네, 그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치과 그리고 의료복지 혜택 시스템이 완전히 대대적으로 개편됐잖아요. 사실 엄청난 변화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출처들도 꽤 방대합니다. 맞아요. 세무 전략 전문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원문도 있고요. 네, 치과계 전문 신문 기사들에다가 현직 치과 전문의나 회계사분들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들까지 전부 교차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아, 비대칭성이요? 네. 정부 정책이나 혜택이 수치상으로는 엄청 커졌는데 시스템이 그만큼 복잡해졌거든요. 그냥 제도가 바뀌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 맞는 전략을 어떻게 짜맞출 것인가, 이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의료비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자산 관리의 영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양치질 잘하자 이런 뻔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당장 부모님 임플란트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을 아껴줄 수 있는 2026년 맞춤형 전략 플레이북을 장착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네, 임플란트 혜택 진화부터 볼까요? 수치상 변화가 진짜 파격적이더라고요. 혜택 파이가 확 커졌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됐잖아요. 네, 딱 2개였죠. 근데 2026년부터는 평생 4개로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연령 기준도 좀 내려가서 만 60세부터 64세까지도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60대 초반에 2개, 65세 이후에 4개. 이거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출처들을 꼼꼼히 뜯다 보니까 청구서 구조가 상당히 정교해졌더라고요. 네, 무조건 다 똑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편의 아주 핵심적인 디테일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방어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제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가 임플란트를 할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치아까지는 기존처럼 총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네네네. 추가로 세 번째, 네 번째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 본인 부담률이 50%로 확 올라갑니다. 50%로요? 이 차등 구조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치과 전문지 분석 보니까 이제 치과 치료에도 순서랑 타이밍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4개 슬롯이 생겼다고 한 번에 다 소진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부위에 먼저 30% 혜택을 쓰고 나머지 50% 구간은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는 식의 장기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훌륭한 접근입니다. 구강 전체의 10년, 20년 마스터 플랜을 주치의랑 상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재료공학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철물 재질 규제 풀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지르코니아의 급여화입니다. 네, 2025년 시범 적용을 거쳐서 2026년 현재는 완전히 대세가 됐죠. 현직 치과 의사들 인터뷰 보니까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던데요. 그럴만도 한 게 예전에는 보험 적용 받으려면 무조건 PFM이라는 기본형 보철물만 써야 했거든요. 겉에만 도자기로 덮고 안은 금속인 그거요. 네, 맞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퇴축되면 경계선에 검은 금속띠가 보이는 단점이 컸어요. 깨지기도 쉽고요. 근데 이제는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통지르코니아 보철물도 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강도도 높고 자연 치아랑 색상도 흡사한 프리미엄 재료인데 말이죠. 비용 비교 데이터를 보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환자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PFM이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선인데 지르코니아를 선택해도 41만 원에서 43만 원 선이죠. 불과 3,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전문 신문에서도 심각한 이갈이 습관 같은 거 없으면 무조건 지르코니아가 이득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금속 알레르기가 있거나 앞니 쪽이면 더더욱 지르코니아가 같이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재료 상태까지 마쳤으면 이제 결제의 순간입니다. 아, 여기서 절세 혜택 많이들 허공에 날리시죠. 맞아요. 세무전략 블로그 보니까 수많은 4050 직장인분들이 부모님 임플란트 비용 결제해드릴 때 이 부분을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효도 비용으로 끝내면 안 된다면서요. 맞벌이 부부나 개인 사업자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때 아주 강력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만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한도도 없잖아요. 네, 임플란트로 쓴 수백만 원이 고스란히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단 결제 수단이랑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세법에 맞게 미리 세팅해 두셔야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모님 사료 제공 동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엄청 기본 같은데 여기서 누락되는 금액이 수천억 원이래요. 결국 아는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럼 비용 혜택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볼게요. 똑같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인데 누군가는 120만 원 내고 누군가는 단돈 12만 원에 해결하는 마법 같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무려 90% 할인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안내 지침에 나옵니다. 아, 국가 지원을 직접 받는 수급권자분들 혜택이죠?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혜택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30%를 부담하시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수직 낙하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1종이면 120만 원짜리를 12만 원대에 시술받을 수 있다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상위 계층인데도 복잡한 행정 절차나 정보를 몰라서 아예 치과를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죠. 그러게요. 복지제도가 신창주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병원에 제출하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파생되는 연쇄적인 금융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간 실손보험 관련된 거 말씀이시죠?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셨어도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네. 실손보험사에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5%에서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청구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셨다면 소급해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니까 완벽한 연계 전략이죠. 치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임플란트만큼 일상에서 많이 깨지는 돈이 충치치료잖아요. 레진이나 인레이 하다 보면 수십만 원 금방인데. 충치 치료비를 단돈 1,000원에 해결하는 루트. 그 얘기해 볼까요? 네, 유튜브 치과 채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재료요. 글래스 아이오노머, 줄여서 GI라고 하는 재료를 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름이 무슨 신소재 같은데요? 이름만 그렇고 엄청 오래 검증된 재료예요. 핵심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라는 겁니다. 아, 레진이나 금은 비급여라서 부르는 게 값인데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군요. 맞아요. 치아색이랑 비슷해서 흉하지도 않고 불소를 방출해서 2차 충치 예방 기능까지 있습니다. 강도가 약간 떨어질 순 있어도 치아 옆면 패인 곳이나 아이들 초기 충치에는 가성비 최고네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분이 보험되는 GI로 해달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본인 부담금 1,000원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와, 환자가 스스로 급여 비급여 차이를 알고 옵션을 요구해야 하는군요. 네, 주도적인 태도가 수십만 원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 말고도 민간 재단이나 지자체 예산도 찾아봐야겠더라고요. 심하일 재단의 지원 사업이 아주 대표적이죠. 만 13세에서 50세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중에 현재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을 집중 지원합니다. 치아 때문에 면접을 못 보거나 하는 젊은 층한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정말 생산적인 복지 모델 같아요. 지자체들 정책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시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요. 아동들한테도 충치치료 바우처 50만 원 한도로 주더라고요. 네, 거주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관할보건소에 꼭 전화 한 통 걸어보셔야 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의 가치, 이거 안과 질환에서도 확실히 증명되죠?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같은 거 수술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행정적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대 놓기 전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요. 맞습니다. 내 카드로 수술비 결제하고 나서 소급해달라고 하면 규정상 1원도 못 돌려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용 절감 방안을 쫙 살펴봤고요. 이제 환자로서 치과라는 링 위에서 치명타 안 입기 위한 생존 수칙들을 좀 짚어보죠. 제도가 복잡해지면 꼭 허점을 파고드는 그림자 시장이 생기거든요. 공짜 임플란트 전단지 돌리는 브로커들 조심해야죠. 네, 본인 부담금 면제해주면서 유인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브로커 따라가면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크잖아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공단 전산망에 사전 등록을 해야 혜택이 카운트되는데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은 이걸 피하려고 하거든요. 당장 안 뽑아도 될 치아를 막 뽑고 비급여로 무더기 임플란트를 강요하는 덫을 놓는 거군요. 30만 원 아끼려다 멀쩡한 자연 치아 잃고 1,000만 원 단위 비급여 청구서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동네 주치 치과에서 합법적으로 사전 등록번호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 사전 등록 제도가 중간에 병원 바꾸기도 힘들게 만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A치과에서 전산 등록하고 시작했으면 이사 갔다고 해서 B치과로 옮겨서 남은 혜택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아, 전산 귀속 취소가 까다로우니까 첫 병원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조건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떨어지는 예외 조항들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민원 제일 많은 게 완단 무치약 경우더라고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왜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 기둥이 다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악 틀니에 대한 보험 혜택을 우선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뼈이식 수술. 이것도 완전 함정이잖아요. 네, 뼈이식 비용은 철저하게 전액 비급여 100% 환자 부담입니다. 40만 원이라는 설명만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가 나중에 뼈이식으로 수십만 원 추가 청구돼서 당황하는 분들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비급여로 추가되는 견적을 명확히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2026년에 신설된 강력한 페널티 조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정부가 왜 전례 없이 강력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신설했을까요?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365회 초과해서 받으면 366회째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그 조항이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보니까 1년 내내 여가 의원을 순회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극소수 환자들이 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었거든요. 아, 이제 개인별 의료 이용 횟수를 초 단위로 추적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취약계층은 예외지만 일반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병원 가시다가 막대한 의료비 폭탄을 맞으실 수 있는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가족들이 병원 이용 패턴 모니터링하고 꼭 필요한 전문 진료에 집중하도록 소비 습관을 리모델링 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깊고 넓게 대한민국 2026 의료복지 시스템의 이면을 파헤쳐봤습니다. 임플란트 혜택부터 지르코니아 급여와 차상위 계층 혜택, 페널티까지 참 방대했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스스로 정보 찾고 계획 세우는 환자한테는 프리미엄 혜택을 주시면 시스템을 남용하거나 무지한 환자한테는 냉정하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보건소의 전화 한 통에서 자격 확인하는 이 짧은 시간이 은퇴 자금을 지켜내는 방패가 될 겁니다. 자산관리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출처들 중에 조용히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제도를 하나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아, 어떤 거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방문치과 진료 항목입니다. 방문치과 진료요? 의사가 직접 찾아간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 체외에 누워야만 진료가 성립했잖아요. 하지만 거동 불가능한 초고령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치과 의사가 장비를 들고 안방이나 요양원으로 찾아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와, 의료의 공간적 한계가 무너지는 거네요. 아직 수가책이나 장비 한계 등 과제가 산더미인 과도기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원이 환자의 삶의 공간으로 파고드는 이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 이 거대한 변화가 돌봄 시스템과 융합해 모두가 존엄하게 나이들 수 있는 방주가 될까요? 아니면 인력난 속에서 또 다른 의료 양극화를 만들어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교차하게 만드는 예리한 통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쏟아낸 이 방대한 정책 분석과 전략들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강력한 의사결정의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확한 정보는 가장 확실한 권력이니까요. 네. 저희는 다음번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줄 예리하고 압도적인 지식을 모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스마트한 탐구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